예,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10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10월의 장세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특히나 이제 하락으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려운 장세였지만 저희가 어떤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반전을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월달의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자면요, 사실 매크로가 9월달부터 좀 그랬긴 했지만 10월달에도 매크로가 좀 지배하는 장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인 5%를 돌파를 하면서 고금리 압력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시장 하락 상황이 발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반대되게 미국의 경기 지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또 잘 나오면서 지금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요, 연준의 긴축 지속 우려에 대해서도 좀 약세, 시장은 약세, 좋은 소식이 오히려 나쁘게 반응하는 그런 장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 단으로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 이슈가 좀 있으면서 전기차 시장 위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조정이 크게 나타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성장세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빅테크에서 좀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장별로 좀 나눠서 보자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7.6%, 코스닥 기준으로 한 12% 정도 조정이 나타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제 수혜 업종을 찾기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었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전망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이제 보험업종에서는 IFRS 회계 기준 변경 관련된 수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촬영일인 오늘 이제 11월 6일을 기준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이 좀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2차 전지 중심의 쇼커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오늘 장세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현재 오후 1시 기준으로 6%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오르고 있는 굉장히 쇼커버 수요가 발생이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달 동안 S&P 500 기준으로 2.2%, 나스닥 100 기준으로 2% 정도 하락폭이 있었고요. 중국의 항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 간 좀 차별화, 거기에 이제 매크로 변수에 따른 영향에 따른 또 차별화, 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달에는 강세였는데 이번 달에는 WTI 기준으로 9% 정도 유가가 빠지면서 또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에너지는 부진했던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보고 플랫폼으로 먼저 넘어가서 글로벌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좀 언더퍼폼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저희가 앵커로 가장 크게 25% 비중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테슬라 실적이니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아웃퍼폼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그 부분이었다. 근데 긍정적인 쪽에서는 아마존 같은 경우와 AWS의 견조한 성장이 있었고요.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와 함께 좀 돈을 잘 못 버는 사업부여서 사실은 항상 아마존을 볼 때 AWS는 캐시카우고 전자상거래는 좀 돈을 못 버는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전자상거래 사업부조차도 작년에 사실 물류비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류 운임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에 높은 기저로 인해서 운임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올해의 수익성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커머스의 트래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트래픽을 통한 광고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 변화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구간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또 편출했던 종목을 다시 편입하게 되었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도 행사를 통해서 AI 적용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AI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모드 같은 경우는 미용 수요에 대해서 둔화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좀 편출을 했고요. 그 외에는 좀 주가 변화에 따른 비중 변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플랫폼 ETF에서 좀 해석하고 있는 확장적인 의미의 플랫폼인 제조의 플랫폼, OEM, ODM을 항상 설명을 드려왔는데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상위 기여 한 5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무역, 롯데칠성, 한국콜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제조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제조 플랫폼의 역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 쪽에서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 상승, 기업 가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엠노 같은 경우 비중 축소를 통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S로 비중 이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인글루드랩으로 좀 비중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좀 다이나믹하게 있는 거는 전방 브랜드 업체의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한 상황을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차원에서 좀 상대 비교로 조금 더 저렴한 기업으로 좀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대장장애로 넘어가세요. 글로벌 대장장애 같은 경우는 시장 수준의 퍼포먼스 정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폭으로 기여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라이 릴리인데 사실 저희 GLP-1 기반으로 한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릴리의 긍정적인 성과가 지속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긍정적인 성과였고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있는 게 시놉시스라는 종목인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알긴 좀 어렵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설계를 할 때도 우리가 일반 문서 작성을 할 때 워드를 쓰고 수식을 계산할 때 엑셀 같은 걸 쓰는 것처럼 이제 시놉시스, 케이던스라는 두 개의 대표적인 회사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놉시스가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시놉시스도 반도체 자체 설계를 위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대장장의 기업으로서 활약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의 대장장의 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신규 편입이 있었고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아마존의 운송 서비스 자체를 굉장히 대장장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대장장의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의료기기, 천연가스, 산업재 기업에 대해서 편출이 진행했는데 각각의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출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항상 사실은 비중을 좀 늘린 쪽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고 늘렸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대장장애 같은 경우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요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엔터, 미용, 반도체 기업들의 부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전반적으로 상반기 동안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기업들이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좀 저희가 비중 변화를 줬던 부분은 투자 포인트가 약해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편출을 하고요.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 방문의 수요에 대해서 수혜가 있는 기업 혹은 특수화학 소재를 통해서 좀 이익의 확장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으로 비중 이동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중 이동에 있어서도 대장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도 경쟁 환경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회전율은 약간 더 높지만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아웃퍼폼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에이지도 소폭의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정적인 기여에서는 테슬라의 부정적인 기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 교정기를 하고 있는 얼라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인모드도 좀 부정적인 기여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수술비가 드는 좀 대형 시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이제 대출을 통해서 혹은 캐피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수요 상황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병원에서 이 장비를 살 때 한 번에 현금으로 사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캐피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캐피탈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기여가 있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실적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게 되었고 사실 페드의 금리 정책이 내년까지는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중 이동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종목 중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이라고 중국에서 있었던 쌍감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 대한 과외, 학원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던 정책이 지난 2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커머스까지 하고 있는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저희가 릴리에서 말씀드렸던 GLP-1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급부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우려해서 빠져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저희 종목 중에서는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어서 비중을 일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시니어도 소폭의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측면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기여가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쪽에서는 어려운 구간에서 사실 OTT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마켓쉐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아마존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의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미국 소비 둔화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 소비 둔화라는 게 미국 소비 자체가 역성장하면서 크게 꺾일 거다라는 것보다는 미국의 성장률이 워낙에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성장률의 문제인 거라서 이 성장률이 안 나온다면 주식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둔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비중이 높은 메리어트 호텔 체인은 저희가 편출을 하고 상대적으로 유럽과 럭셔리 비중이 높은 아코르를 저희가 신규로 편입을 해서 좀 가져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행에 대해서는 다이나믹 시니어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데 저희가 럭셔리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 시니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노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니안트리라든지 페어몬트라든지 굉장히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코르 쪽으로 조금 더 비중 이동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좀 줄이고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서 좀 비중을 확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전 펀드에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700빌리언 정도의 시가총액이니까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90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57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높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이번에 일단 실적이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보급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전기차 가격을 계속 빠뜨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경쟁을 좀 계속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유로 매출액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47%, 1분기에 24%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9% 정도밖에 나오진 않으면서 이게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ASP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OP 마진이 8% 정도까지 빠지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해석하기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차량 인도량 같은 경우는 43.5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 목표인 180만 대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에 그러면은 CAGR로 50%씩 성장하기로 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250만 대, 230만 대 수준 갈 수 있겠냐? 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물론 이제 완성차의 판매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 플랫폼적인 파워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의 성장성이 지속된다는 측면인데요. 저희가 계속 서비스는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서비스 부분의 매출 비중이 이번에 9%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과거에 또 올라왔던 구간이 있었는데 과거에 올라왔던 건 사실은 이제 워런티라든지 좀 다른 쪽이 회계적으로 서비스 쪽이 잡히는 거였고 이번에 상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혹은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비스 매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실 풀 셀프 드라이빙이 시작되었을 때 이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판매될 거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시작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사실상 모든 완성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NACS 방식으로 거의 모든 완성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부문에 속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전소 비즈니스도 성장성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차원에서는 테슬라는 사실 단순한 완성차 제조 기업으로만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업이고 그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쪽에서 매출 성장률이 40% 나왔고요. ESS 설치량은 9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ESS를 확대해 나가면서 변동비가 없는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확장을 위한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성장성을 계속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정의하는 SF플러스가 정의하는 1등 기업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보는 거는 시장의 불황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1등 기업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가격의 드라마틱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특히 많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럭셔리 기업인 벤츠 같은 경우도 전기차 이 가격으로 유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지금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BYD, 현대차 그룹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완성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1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시장의 점유율과 시장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 나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인들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풀 셀프 드라이브의 판매를 위한 인프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나오게 될 이제 모델 2라든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더 많은 차종들이 나타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BYD보다 테슬라에 좀 더 이제 그 메리트를 두고 있는 부분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측면인데, BYD도 전기차의 확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기업은 다 주목하여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좀 특이했던, 사실은 시장의 대세이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AI 서비스의 확대 과정을 본격적으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개 기업의 실적 발표 혹은 행사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와 어도비 맥스라는 행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AI 서비스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은 이런 AI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것들의 문제가 과연 디자이너나 이거를 실제로 창조를 하는 사람들의 이런 오리지널리티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의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 본인의 디자인 스타일을 학습시켜서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미지 생성해주는 AI가 있거든요. 거기서 생성된 이미지에 내 디자인 스타일을 입혀줘 했더니 바로 그 스타일로 변형해주는 그런 행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AI 서비스로 인해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들 혹은 어떤 기업들이 생산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협조하는 그런 플랫폼적인 역할, 대장장이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는 예시였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애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애저입니다. 근데 애저의 성장성이 지난 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분기에 애저의 성장성이 27%였는데 이번 분기에 오히려 28%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40% 이상, 그 다음에 그 전년에는 50%, 60%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사실은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되는 과정이었는데, 지난 분기까지는 성장률이 빠지다가 이번 분기 오히려 성장률이 올라왔습니다. 약간이지만 올라왔다는 거에 시장이 많이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얘기했던 포인트도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적 발표에서 또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이아스, 파스, 사스 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정도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펑션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그 밑에 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처리를 해주고, 정말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부분들만 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서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형태, 그리고 그 외에 백오피스 혹은 미들오피스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DB 관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으로 흡수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IT 인력이라든지 회사에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에 사용되는 비용들을 매출로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도 좀 나타났는데요. 아마존은 이런 AI 관련된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약간 늦었기 때문에 이런 AI 서비스에 대한 매출 인식은 다음
다음 분기 정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가 있기 위해서 3개의 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로어스트 레이어에서는 칩, 반도체, 결국 뭐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각자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미들 레이어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기본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탑 레이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 이 3개 정도의 레이어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3개 정도의 레이어를 다 갖춘다라는 게 빅테크 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심지어는 알파벳조차도 이런 모습을 강하게 갖추는 모습은 좀 못 보여주면서 실망스러운 좀 실적 발표였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좀 평가인데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이 아니면 이 모든 밸류체인을 갖추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로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파스, 펑션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제 상위 클라우드 기업들이 좀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서비스들이 사실 작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흥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단에서는 뭐 내년, 내후년 정도 지나가면서 서비스 차원에서의 AI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소비자 지갑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포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서 운용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운용 보고의 내용이 블로그에도 잘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은 질문을 받아서 또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사실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해놓은 펀드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액션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소통이 가능하신 부분들은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계속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운용 보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